앞서 우리는 입자, 계, 그리고 강체에 대한 고전적인 역학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자와 물체들을 작용하는 힘은 손이나 줄, 경사면, 중력 등에 의해 가해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물체와 유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유체는 약한 응집력과 용기 벽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결집된 분자들의 집합입니다. 유체에 대하여 정지한 물체에 유체가 가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량인 압력, 부력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며 후반부에는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물리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배관에서 점성 유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동차의 공기 역학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적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9강 유체 역학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우리는 물체와 유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물리량인 압력과 부력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유체 동력학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물리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유체 동력학의 응용에 대해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상태의 유체는 유체 속 물체에 대하여 7강에서 학습한 측밀림 변형력과 인장 변형력을 가하지 않으며 단지 물체를 모든 방향에서 압축만 시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유체가 물체에 가하는 힘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항상 물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유체 내부의 압력은 다음 그림에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치는 용수철에 연결된 가벼운 피스톤이 진공 원톱 속에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유체 속에 넣게 되면 유체가 피스톤을 안으로 미는 힘과 용수철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유체는 피스톤을 눌러 용수철을 압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용수철을 사전에 보정해 놓으면 유체 압력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일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F이고 피스톤의 넓이가 A이면 장치가 잠긴 위치에서 유체의 압력 P는 피스톤에 가해지는 단위 넓이당 힘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압력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스칼라형이 되겠습니다. 만일 압력이 면 위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면 미소 넓이 DA에 작용하는 미소 힘 DF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P는 넓이 DA가 있는 위치에서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용기의 벽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식을 전체 면에 대하여 적분해야 하겠습니다. 압력의 정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예로서 압정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정의 뾰족한 끝은 엄지, 압정의 머리는 검지에 놓는다고 가정을 해본 뒤에 이제 천천히 엄지와 검지를 마주 눌러보게 된다면 엄지는 통증을 바로 느끼기 시작하겠지만 검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정은 엄지와 검지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지만 엄지 위에서는 힘이 가해지는 넓이가 작기 때문에 압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물속에서 귀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수압이 깊이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압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는 승객들을 위하여 기내에 압력을 가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액체의 압력이 깊이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정의되는데요. 이 값들은 온도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부피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인데요. 0도씨 대기압인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밀도는 고체 및 액체 밀도의 약 1000분의 1이 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는 표준 상태에서 기체 속에 있는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고체
또는 액체 속에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보다 10배 정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지 상태에서 밀도가 로우인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의 밀도 로우는 유체 내부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 액체는 비압축성임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제 단면적 A인 가상의 원통이 깊이가 D인 곳에서부터 D 플러스 H인 곳까지 이동하였을 때 그곳에 들어있는 액체를 생각해보면 원통 바깥에 있는 액체는 원통 표면의 모든 곳에서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통의 밑면에서 액체가 가하는 압력은 P가 되겠고 윗면이 받는 압력은 P0이기 때문에 원통의 밑면에서 액체가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P 곱하기 A 값이 되겠고 원통의 윗면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P0 곱하기 A 값이 될 것입니다. 원통 속에 있는 액체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므로 원통 내 액체의 무게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통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의 입자로 모형화하면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 될 것입니다.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식에 관련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액체 내부에서 압력이 P0인 위치로부터 깊이가 H인 지점의 압력 P는 P0보다 로우지 H만큼 크겠습니다. 만약 액체가 대기 중에 노출되어 P0가 액체 표면에서의 압력이라고 한다면 P0의 값은 대기압으로 정의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압력에 관한 수식은 용기의 모양에 관계없이 깊이가 같은 모든 지점에서의 압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체에 의한 압력은 깊이와 P0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체 표면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은 유체 내부의 각 점에 똑같이 전달되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이 처음 발견하여 파스칼 법칙이라고 합니다.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변화는 유체 내의 각 점과 용기의 벽에 똑같이 전달되게 되는데요. 파스칼 법칙의 중요한 응용으로 다음 그림에 있는 유압 기준기 장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면적 A1인 작은 피스톤에 힘 F1을 가하면 압축되지 않는 액체를 통하여 단면적 A2인 큰 피스톤에 압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양쪽의 압력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수식이 성립할 것이고 따라서 힘 F2가 힘 F1보다 A1분의 A2의 비율만큼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단면적 A1과 A2를 적당히 선택함으로써 작은 힘을 입력해도 큰 힘이 출력되는 유압 기준기를 제작할 수 있겠으며 이를 활용해 유압 브레이크, 자동차 리프트, 유압 잭, 지게차 등을 구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에는 액체가 더해지지도 감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 왼쪽의 피스톤이 델타 X1만큼 아래로 움직일 때 내려간 액체의 부피와 오른쪽 피스톤이 델타 2만큼 위로 움직일 때 올라간 액체의 부피가 같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수식들을 유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식의 양변은 각각의 힘이 피스톤의 한 1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힘 F1이 입력 피스톤의 한 1과 힘 F2가 출력 피스톤의 한 1은 같은데요. 이것은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식은 힘과 거리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잭을 가지고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손으로 비교적 작은 힘을 잭 손잡이에 가해서 무거운 자동차를 들 수 있겠지만 잭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시간 동안 매우 긴 거리만큼 손을 움직여야 해서 결국 힘과 거리를 맞교환하는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모형이 되겠습니다. 토리첼리는 대기 중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압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은으로 채운 긴 관을 뒤집어 수은이 채워진 용기에 수직으로 세우면 관의 위쪽 끝이 막혀 있어 생긴 빈 공간은 진공 상태에 근접하므로 압력을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수은 기둥 때문에 생기는 점의 압력과
대기압에 의해 생기는 점 B의 압력은 같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압력차에 의한 알짜임이 존재하게 되고 수은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여 결국은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압이 변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변하게 되고 따라서 수은 기둥의 높이로부터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기압이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기압은 0도씨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정확히 0.76m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용기에 담겨 있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열린 관으로 된 압력계가 있습니다. 액체가 담긴 U자 관의 한쪽 끝은 개방되어 대기와 접촉하고 있으며 다른 쪽 끝은 압력이 P인 기체 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점 A에서의 압력과 점 B에서의 압력이 같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A와 B 사이에 구부러진 관 속에 있는 액체는 알짜임을 받아 움직이게 될 것임이 자명하겠습니다. 점 A에서의 압력은 바로 용기 속 기체의 압력 P가 되겠고 따라서 미지의 압력 P와 점 B에서의 압력이 같다고 놓으면 다음 수식에 따라 압력 P에 해당하는 높이 H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비치볼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본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임을 경험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비치볼을 위로 떠오르게 하는 큰 힘을 물이 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유체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여 위로 오르게 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보듯이 물속에 비치볼 크기의 가상의 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자로 모형할 수 있는 평형 상태에 있는 가상의 구에는 중력에 의한 아랫방향의 힘을 상쇄시키는 윗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윗방향의 힘이 바로 부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력의 크기는 가상의 구를 채우고 있는 물의 무게와 같을 텐데요. 이런 부력은 가상의 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가상의 구에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데 이런 힘을 모두 합한 것이 바로 부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상의 구를 실제 비치볼로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점선으로 표시된 구 모양의 부피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주변 유체에 의하여 작용하게 되며 이 알짜 힘은 비치볼에 작용하거나 가상의 구 모양의 물이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하여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물속에 잠긴 비치볼에 작용하는 부력은 비치볼 크기의 물의 무게와 같게 되며 비치볼의 무게보다 훨씬 크겠습니다. 따라서 비치볼에 작용하는 윗방향에 큰 알짜 힘이 존재하게 되고 비치볼을 물속에 집어넣기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력의 발생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유체 속에 잠긴 딱딱한 물질의 육면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유도한 압력과 관련된 수식에 따르면 부력 B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유도 과정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는 비치볼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토대로 앞에서 처음에 말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일치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리는 정지 상태의 유체에 한정되었지만 이제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가 움직일 때 유체의 흐름은 다음에 두 유형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유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가 매끄러운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다른 입자의 경로와 교차되지 않는 경우 이런 유체의 흐름을 정상류 또는 층흐름이라고 합니다. 층흐름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데요. 만약 특정 지점에 도달한 입자의 속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그 후에 동일한 지점을 지나는 다른 모든 입자의 속도도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 속력 이상에서는 유체의 흐름이 난류가 되는데요. 난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작은 소용돌이로 대표되는 비정상류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점성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유체에서 내부 마찰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내부 마찰력 또는 점성력은 유체 내의 두 인접층이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저항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점성도 때문에 유체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요. 이 과정은 지난 4강 개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에서 공부한 물체가 거친 수평면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는 과정과 유사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후반부에서 점성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실제 유체의 운동은 매우 복잡하여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단순화하며 우리는 다음에 4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이상유체라는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점성 유체는 내부 마찰력이 무시되며 물체는 점성력을 받지 않고 유체를 통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층 흐름 유체에서 한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입자의 속도는 같고 동일한 경로를 따릅니다. 세 번째, 비압축성 유체의 밀도는 유체 내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각 운동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유체의 흐름은 비회전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상류에서 유체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유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입자의 속도는 항상 유선의 접선 방향을 향하며 유선 다발이 모여 흐름관을 형성하겠습니다. 유체 입자는 이 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유선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관을 흘러가는 이상 유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 내의 유체의 일부분에 집중하면 델타 t의 시간 간격 동안 길이 델타 x1인 파란색 부분의 유체는 v1의 속력으로 관의 단면적 a1인 지점 2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오른쪽 끝부분의 유체는 관 내에서 지점 2를 지나갈 텐데요. 그림에서 아래 관은 델타 t 시간 간격 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의 파란색 부분은 원래 관 안에 있던 유체가 v2의 속력으로 단면적 a2인 지점 2를 지나온 부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쪽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 안에 있는 유체의 질량 m1과 아래 그림의 파란색 부분 안에 있는 유체의 질량 m2는 유체가 비압축성이고 흐름이 정상류이기 때문에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 지점 1을 통과한 유체의 질량과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지점 2를 통과한 유체의 질량은 같아야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입니다. 이 식을 유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 관의 모든 지점에서 유체의 속력과 단면적의 곱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식에 따르면 관이 좁은 곳에서 유체의 속력은 빠르고 넓은 곳에서는 느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갈 때 큰 트럭이 빠른 속력으로 옆을 지나가면 승용차가 트럭 쪽으로 빨려드는 듯한 무서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체가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속력이 변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고도가 변하게 되면 유체의 압력 또한 이런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유체의 속력과 압력 그리고 고도 사이의 관계는 스위스의 물리학자 베르누이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도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단면이 균일하지 않은 관을 통하여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이동하는 이상 유체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연속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한 앞 페이지에서의 이상 유체 그림과 매우 유사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추가하였는데요. 바깥쪽 끝에 파란색 유체 부분들에 적용하는 힘과 기준 위치 y = 0에 대한 이들 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 이들 힘이 유체의 한 R자리를 유도하는 과정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 과정을 통해 얻은 최종 수식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식을 때때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높은 건물의 위쪽 층에서 수도관에 나오는 물의 압력이 낮은 이유를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체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속력 V1과 V2 값이 0이 되며 베르누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에 대하여 성립하지만 속력과 압력 사이의 관계는 기체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습니다. 즉, 속력이 커질수록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베르누이 효과가 앞에서 언급한 고속도로에서의 트럭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공기가 트럭과 여러분의 차 사이를 통과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을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 따르면 좁은 영역을 지나는 공기의 속력은 여러분 자동차 반대쪽의 공기 속력에 비하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베르누이 효과에 따르면 이 빠른 속력의 공기는 여러분 자동차 반대쪽의 공기가 가하는 압력보다 낮은 압력을 가하게 되며 따라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트럭 쪽으로 밀어주는 알짜힘이 존재하게 됨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수식들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많은 상황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상 유체가 아닌 경우, 즉 실제 유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시설 내의 물이나 인간의 순환계 내에 있는 혈액과 같이 닫힌 관에서의 유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누이의 법칙에 따르면 관의 단면적이 일정하면 수평 방향에 위치한 관 내에 두 지점의 압력 차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운동 상태가 되면 유체는 외부 영향 없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다른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수평관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유체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압력 차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IV는 유체의 부피 흐름률을 나타냅니다. 변수 R은 관에서 유체의 움직임에 대한 개에 존재하는 저항을 나타내겠습니다. 기호 IV는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추후 전기장에서 공부할 전기에서 비슷한 식과 비교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델타 V 이꼴 IR, 이 식에서 델타 V는 도선을 통하여 전자를 이동시키도록 하는 외부 영향을 나타내는 전이차를 의미합니다. 물리량 I는 도선에서 전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류이고 R은 도선을 통하여 전자가 흐를 때 겪는 저항을 뜻합니다. 이 식과 앞서 살펴본 식을 비교해보면 델타 P는 관을 통하여 유체가 흐르도록 하는 압력차를 나타내겠습니다. IV는 관을 통하여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며 R은 관을 통과할 때 유체의 흐름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식들은 모두 수송 방정식의 형태이며 어떤 물리량이 공간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내면서 저항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유체의 흐름에서 무엇이 저항 R을 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물리적 원인 중 하나는 유체와 관의 내벽 사이, 그리고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유체의 층 사이에 존재하는 점성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성력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께가 h인 유체층을 보여주는 다음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2층의 단면은 직사각형 ABCD를 형성하고 있다가 시간 t=0에서 아랫면은 고정된 채 윗면의 오른쪽으로 힘 F가 가해지게 됩니다. 시간 간격 델타 t가 지난 후 층의 단면은 평행사변형 AEFD가 되는데요. 액체의 윗면은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층의 아래쪽은 점진적으로 느린 속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단단한 물체에 층 밀림 변형력을 가한 경우와 비슷하게 이해하여 교재에 있는 유도 과정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 에타는 유체의 점성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에 나타낸 점성 유체를 다시 살펴보면 아랫면의 속력은 0이고 위로 갈수록 속력이 커져서 제일 위에 있는 면이 가장 큰 속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관을 흐르는 유체에 적용하면 유체층 사이의 점성력 때문에
관의 단면 내에서 유체의 흐름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관의 중심에서 유체의 속력이 가장 크고 관의 벽에서는 속력이 점점 0에 가까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고 반지름 R인 관 내부 유체에 작용하는 저항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다음 식은 푸아제유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최종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R과 압력차의 중요한 관계에 주목해보면 압력차는 반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관의 반지름이 반으로 줄어들어 같은 유량을 보내기 위해서는 16배의 압력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에는 액체가 더해지지도 감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 왼쪽의 피스톤이 델타 x1만큼 아래로 움직일 때 내려간 액체의 부피와 오른쪽 피스톤이 델타 2만큼 위로 움직일 때 올라간 액체의 부피가 같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수식들을 유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식의 양변은 각각의 힘이 피스톤의 한 1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힘 F1이 입력 피스톤의 한 1과 힘 F2가 출력 피스톤의 한 1은 같은데요. 이것은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상의 구를 실제 비치볼로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점선으로 표시된 구 모양의 부피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주변 유체에 의하여 작용하게 되며 이 알짜 힘은 비치볼에 작용하거나 가상의 구 모양의 물이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하여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물속에 잠긴 비치볼에 작용하는 부력은 비치볼 크기의 물의 무게와 같게 되며 비치볼의 무게보다 훨씬 크겠습니다. 따라서 비치볼에 작용하는 윗방향의 큰 알짜힘이 존재하게 되고 비치볼을 물속에 집어넣기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높은 건물의 위쪽 층에서 수도관에 나오는 물의 압력이 낮은 이유를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체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속력 V1과 V2 값이 0이 되며 베르누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유체 표면에 압력을 증가시킬 때 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파스칼의 법칙에서부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로 설명되어지는 부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평형, 압력 및 유체의 속력에 대한 실험 및 이론 연구로 설명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 속력과 압력 사이의 관계 또한 고찰하셨을 겁니다. 유체 동력학의 응용 부분 및 점성에 따른 유체의 흐름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며 제9강 유체역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